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 석탄일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석탄일을 전후해서 영남 알프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관광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 연휴 기간에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난 어린이날 연휴 이후 온 국토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관광지 쓰레기 문제는 지역 주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시사팩토리 100.3 오늘과 내일 2부작으로 친환경 여행 그리고 여행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산악구조대 경력을 가진 20년 베테랑 산악인 이석형 씨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길게.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부끄럽지만 취미로 등산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됐고요. 이제 산악연맹에서 구조협회 봉사활동도 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뭐 네팔이나 일본, 중국, 우와. 뭐 대만, 티벳, 말레이시아, 네. 스위스 뭐 등 해외 등산이랑 이제 고산 트레킹을 한 50회 이상 다니면서 이제 해외 선진 등산 문화를 많이 배웠고요.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팀 알파인이라는 저희 백패킹 크루를 만들어서 제가 배운 등산 문화를 함께하면서 한 5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 1회 이상은 등산하고요. 산에서 자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산에서 1박을 하시는 거네요. 진짜 산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산에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30대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20년 베테랑이라고 하니까 언제부터 산에 가신 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산에 가셨어요? 등산을 최초로 시작한 거는요. 20살, 그러니까 한 22년 전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게 한 22살. 그렇군요. 그쯤이었어요. 울산 영남 알프스도 다녀오셨어요? 네, 영남 알프스는 뭐 일단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진짜요? 네. 왜요? 그 매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력이 있나 본데요? 영남 알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0m가 넘는 산군들이 각기 다른 산군들이 한 9군데 정도가 있고요. 이제 그런 산군들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 영남 알프스가 유일합니다. 우와. 그리고 좀 깨끗한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제일 큰 억새밭을 또 보유하고 있는 게 자랑이기도 한데 요즘은 이제 자연 훼손이라든지 환경 훼손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자부심을 느낄 부분이네요. 근데 5월 가정의 달에 연휴 기간이 두 차례 있었잖아요. 오늘 뭐 석탄일 전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린이날 전후였는데 관광객들이 영남 알프스를 많이 찾나요? 영남 알프스 그날 그러니까 어린이날 제가 이제 베네고개를 시작으로 등산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베네고개와 베네 1, 2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물론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거기가 100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0대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베네고개를 넘어가는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 2차선 도로 양옆으로 차들이 엄청나게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서 버스들은 운행도 못 하고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엄청 심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진짜? 몇 시에 가셨는데요? 제가 도착 시간이 한 9시 정도였어요. 그 시간대에도 벌써 만차인 거네요. 만차였어요. 뭐 전국 각지에서 다들 오시니까 항상 그 시간이 아니면 주차를 못 합니다. 9시를 넘기면 주차를 아예 할 수도 없네요. 네네. 그렇군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소문은 뭐 익히 들었는데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현장 상황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주차 문제는 베네고개를 기준으로 터널이 하나 있어요. 그 터널을 기준으로 양옆으로는 주차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버스가 한 대 들어오면 다른 차선에 있던 차들은 그냥 뒤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기사분들과 운전자들 간의 싸움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데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들은 예전에 비해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들 자체가 부끄럽다는 걸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등산로 안쪽으로 던져버리세요. 맞아요. 한 2, 3m만 들어가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숨겨놓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네. 예전에 일전에 저희 지인들이랑 등산로 정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15분이 지났나? 15분 상간에 전부 다 각자 가지고 갔던 100리터 봉투를 양손 강소 가득 채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물론 물티슈죠. 물티슈는 방송에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네. 엄청난 많은 대변의 양이 아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뢰밭입니다. 저희 말로는 지뢰밭이라고 하는데 네. 엄청난 대변과 그리고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네. 전국 각지의 소주와 막걸리 브랜드들을 다 외울 정도입니다. 아이고. 요즘 시국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예전에 일본 부갈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4개의 돌을 한국으로 치면 국내로 치면 4개의 돌을 이어주는 네. 산맥인데요. 거기 산맥을 이제 7박 8일 종주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뭐 산에서 8일간 봤던 쓰레기라곤 우리나라사의 양갱 브랜드가 아이고. 전부였어요. 한글로 적힌 네, 한글로 양갱이. 적힌 연양갱이라는 그 네. 브랜드가 전부였는데 이제 그거 아이고 좀 부끄럽네요. 예, 그거마저도 이제 앞에 가시던 분들이 주워가는 네. 그런 이제 선진 등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던 게 좀 부끄럽고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관광지로서 영남 알프스 종주를 활성화하려는 거 굉장히 울산을 좀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지역에는 악영향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뭐 지역 경제는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현재는 울주군청에서 진행 중인 영남 알프스 구봉 인증 뭐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남 알프스를 찾고는 있습니다. 뭐 접근성도 편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는 주차 공간도 넓은 편이다 보니까 영남 알프스를 많이 찾고 있고요. 이제 그 시작점이 베네고개입니다. 이제 베네고개에서 많은 시작을 하시는데요. 정작 보시면 그 주변에 등산객이 할 수 있는 건 울산은 그냥 영남 알프스의 시작점.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제가 이제 언론에서 조금 보긴 했는데 울주군의 발표에 의하면 영남 알프스 구봉 인증자의 70% 정도가 타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정작 뭐 성남사나 그 근처 인근에서 뭐 식당 영업을 하시는 뭐 친구의 어머니라든지 네. 뭐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체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인지 또 네. 오히려 매출은 더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뭐- 또 음식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등산하시는 분들은 쓰레기 버리고 기본적으로 가시고. 다 음식을 가져오시긴 하고요. 뭐 네. 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건 모르겠고 톨게이트의 하이패스랑 네. 그 아,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네. 대충 이유를 들어보면 구봉 인증을 이제 위해 가지고 찾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압박이 좀 많습니다. 그러네요. 와서 산군들이 7군데씩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네. 한 번에 7군데 산을 다닙니다. 아이고, 이게 가능해요? 네, 보통 한 14시간에서 17시간 정도면 네. 다 진행이 9군데를요? 네. 7군데를 진행이 7군데를. 되고요. 그다음 네. 나머지 2군데는 그 다음을 기약하는 다음을 거예요. 기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들어와서 14시간, 17시간 정도 등산을 하면 정작 울산에서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제가 보니 제 생각이지만 이게 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려나 그런 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 활성화는 어렵고 환경은 파괴되고 구체적인 뭐 환경의 파괴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간월산이나 신불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하나 도전을 했어요, 제가. 혹시 간월산이나 신불산에서 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를? 네. 잘 모르겠네요. 지금 울산의 영남 알프스 특히 울산 상군을 가지고 있는 간월산이나 신불산에 새가 없습니다. 새가 없어요? 네, 새가 없어요. 새라고 볼 수 있는 새는 까마귀가 전부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그래요? 이제 환경 오염과 직결되는 거죠. 이제 일반인들이 버렸던 쓰레기들을 먹고 네. 작은 새나 곤충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아, 생각도 못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타지에 있는 뭐 다른 등산 선배님들이 오시면 그분들도 늘상 하시는 말씀이 야, 울산은 까마귀밖에 없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안타깝지만 영남 알프스에서 울산은 그냥 시작점일 뿐이다. 이런 네네.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대로 된 등산 문화를 배우지 못한 게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를 예로 들면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 쓰레기 그런 류들은 동물들의 먹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과일 껍질에 있는 잔류 농약 때문에 과일 껍질은 썩지는 않습니다. 과일 껍질이 안 썩어요? 네, 안 썩습니다. 잔류 농약이 많기 때문에 과일 껍질은 썩지는 않고요. 그대로 화석화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걸 작은 새들이나 작은 동물들이 먹으면 그 몸속에 잔류 농약들이 쌓여서 결국엔 죽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용변들은 독성도 강하고요.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런 세균 덩어리들이 뭐 이제 토질이나 수질에 오염을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뭐 정작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누구가 알려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교육받지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올바른 등산 문화를 알려주는 곳은 제가 해봤던 결과로는 제가 예전에 등산학교에서 실기 강사를 할 때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본 거 말고는 알려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차라리 해당 관청이나 울주군청에서 네. 이런 환경에서는 위험성을 인지해서 올바른 등산 문화를 알려주는 곳들이 네.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산악구조대 경력을 또 20년 가진 베테랑 산악인으로서 실기 또 강사를 하셨는데 우리한테 좀 청취자들에게 몇 가지 뭐 에티켓이라든지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음식물은 썩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음식물을 썩는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동물이 또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네,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님들을 보면 그냥 어차피 썩어서 비료가 되는데 퇴비가 되는데 거름이 되는데 뭐가 네. 문제냐라고 하시지만 음식에 들어있는 염분, 네. 잔류농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세요. 네. 또 그런 거나 이제 등산을 시작할 때 가볍게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같이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산에 가면 따뜻하겠지라는 생각들 그렇죠. 되게 많이 하시는데 뭐 고도차에 따라 온도 저하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울산 같은 경우만 해도 신불산을 가시면 출발지보다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생각들 꼭 하셔야 됩니다. 밑에보다는 위에 가면은 10도가 네, 떨어진다. 10도 이상. 만약에 지금 15도면은 위에 올라가면 5도인 거예요. 5도 정도. 해발고도 100m당 0.67도 정도가 기온이 하락이 되거든요. 0.67도가 네, 떨어진다. 바람이 안 부는 조건에. 아, 바람까지 바람까지 불면은 더 그렇죠. 큰일이네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산에서 가능한 음식을 많이 안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드시면 결국엔 네. 또 배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용변을 봐야 되다 보니까 네.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음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남 알프스에서 친환경 여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공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한번 일본의 예를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일본에 유명한 북알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이 이제 나가노현이랑 아이치현이랑 나에바현이랑 도야마현이랑 4개 현에 걸쳐 있는 상군인데요. 그 북알프스의 시작점이 가미코지라는 곳입니다. 네. 가미코지를 가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와 그 해당 마을의 기념품들, 네. 특산품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그런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아이치현에서 생산되는 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롤케이크라든지 히다에 있는 소고기라든지 그런 걸 캐릭터화 시켜서 파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각 상군들에 있는 기념 배지 같은 그런 상품들을 많이 팔아서 거기가 아니면 그곳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들이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기념품 하나 때문이라서 거기를 찾게 되는 네. 결국은 찾게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뭐 재방문을 계속 이루어내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울산이 영남 알프스의 시작점이라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민간과 관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실제 울산에서도 그런 협력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협력 사례는 한 번도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울산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울주군청은 아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작 산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은 울주군청에서 과연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 협력 위해서 군청이 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울주군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된 등산로에서 제대로 된 사전 알림판이라도 네. 어느 정도에 가면 어떻게 쉴 수가 있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게 안 돼 생길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셔라. 아니면 어느 지점에 화장실이 있으니 네. 이 정도까지만 가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울주군청에서 간헐제 대피소를 다시 이렇게 증축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기존의 간헐제 대피소는 사람들이 그냥 도상에서 볼일을 보는 게 좋을 정도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도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주군청에서 그런 것들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작 본인들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모임에서 도움을 얻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영남 알프스 외에 울산을 비롯해서 영남 지역에 그 친환경 여행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 공존이 좀 필요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울산을 제외하고는 이제 영남 지역을 보면 대부분 이제 바다를 많이 끼고 있고요. 네. 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해라든지 거제, 통영. 제가 얼마 전 통영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통영에 있는 사랑도라는 되게 유명한 섬이 네. 있습니다. 거기도 등산으로도 되게 유명하고요. 해안 트레킹으로도 되게 유명하긴 한데 정작 그분들 역시도 관광객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섬인데 관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그런 관광 사업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그냥 오는 사람들만 받아주는 그런 일들이 좀 많고 거제도도 네. 그렇고요. 좀 영남 지역에 알려지진 않았고요. 이쁜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런 예쁜 곳들 혼자만 알고 싶은 경우도 많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알게 되면은 오히려 오염되고 막 나쁜 점들도 생기니까요. 네, 그런 곳들은 제가 저만 아는 프라이빗한 곳들도 몇 네. 군데가 있어요? 절대 안 방송 알려지죠. 끝나고 좀 그걸 잘 안 알려주게 되더라고. 이게 네. 알려주다 보니까 맞아요. 갈 때마다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고요. 네. 쓰레기를 전 항상 그 해당 지역을 갈 때마다 해당 지역 종량제 봉투를 사서 다니는 진짜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럼 보이면 담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주셨으면 네. 더 이쁘게 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맞아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영남 알프스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 전에도 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가야 될 곳이고 계속 아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관에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하셔서 네. 울산의 랜드마크를 더 발전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악구조대 경력을 가진 20년 베테랑 산악인 이석형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작 특집 인터뷰 내일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더가든의 나무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